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렇지만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조금은 반등이 나고 있고 그래서인지 오늘 코스피가 시가보다는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46%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저점에서 밑에 꼬리를 달고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저점에서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반등의 시발점으로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과거에도 이런 구간이었죠. 그리고 이런 구간들, 그래서 며칠 동안에 강하게 빠졌던 만큼 조금은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흐름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점에서 밑에 꼬리를 달고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것 같아요. 일단은 충북 오창에 투자 소식이 나왔고, 거기서 테슬라향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주행거리가 16% 상향 조정됐고, 그 때문에 배터리계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의 강세가 나왔고, 또 관련주들 나인테크라든지 세아 메카닉스 이런 종목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죠. 자, 반대로 경쟁사라 볼 수 있는 삼성 SDI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다행히도 조금은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오늘도 2차원지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은 무려 4.7%, LNF는 3.4%, 첨보도 소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확실히 하락장에서도 2차원지 관련주가 정말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고, 반대로 위메이드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인데,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오늘도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신저가를 경신했었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히도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소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은 오랜만에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종목 내에서 강세를 보여주었던 LG 에너지솔루션, 자,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큰 폭의 낙폭이 나왔던 삼성 SDI는 기관의 매수세는 들어왔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하이브, 우리금융지주,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기관은 반도체하고 2차원지 쪽을 많이 매수했네요. 자, 그리고 해외 증시를 살펴보면,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어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보다 어제의 급락장이 더 컸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때문에 오늘 시장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일단 S&P 500에 4%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다시 한번 직전 저점을 이탈해버렸죠. 그리고 이틀 연속으로 갭을 띄우고 나서 갭을 단 한 차례도 메우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무려 5%의 폭락이 나왔고, 다우지수는 2.8%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도 보면 현재 1.7%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이 그래도 선방을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대만 시장을 보면 물론 하락 추세를 타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하락했다고는 보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해지수도 보면 지금 1.6%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시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물가 피크아웃에 대해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까지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있는 만큼 그 직전까지는 어떤 변화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번에 5월달하고 6월달, 7월달 기존의 입장에 연달아 3달 동안 0.5% 금리 인상을 목표로 했었다면 이번에는 6월달에는 0.75%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전에는 0.5% 가능성이 거의 99%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많이 보니까 지금은 0.75% 가능성이 거의 50% 이상을 넘어섰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직까지 FOMC에서 어떤 발표가 나오지 않은 만큼 6월달에 0.75%를 올릴지 아니면 6월달에는 그대로 0.5%를 인상하고 7월달에 올릴지 지금은 그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3달 동안 통틀어서 아마도 0.25%를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자, 그런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시장 입장에서는 0.5% 인상이 훨씬 낫겠죠? 지금처럼 주식시장의 요동을 치는 것은 조금 더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고 강해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5%에 올릴 때는 조금은 시장의 안도감을 내비칠 수가 있는데 조금은 큰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연준이 한 행동을 보면 약간 한 박자 늦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가중화되기 전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작년 말에 금리 인상을 했다던가 아니면 3월달이었죠. 이 당시에 0.25%가 아니라 이때부터 0.5%를 올렸다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주가의 변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 한 번씩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0.5%를 올릴 때는 시장은 조금은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0.5%를 올리고 물가 상승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뭐가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행동을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빨리 시장의 안정화를 찾을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한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은 좁게 표현을 했는데 작년 7월달부터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번 달 말까지 아마 간다면 정확하게 1년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를 보고 또 제 채널 말고 많은 영상을 보더라도 주가는 앞으로 더 빠질 수 있다, 2000포인트 초반까지 갈 것이다, 심지어 1000포인트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주식시장이 어떤 시장이 접해있던 간에 정말 시장이 좋을 때 그때는 반대로 항상 시장이 더 갈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자,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기사들을 보면 2020년 하반기에서 21년 초 그리고 5월달까지 이 당시의 기사 타이틀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에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가 작년 말에 3000포인트를 갈 것이다, 이렇게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었고 또 재작년 말에는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갈 것이다, 또 작년 초에도 4000포인트, 또 작년 5월달에는 정경련 보고서에 의하면 코스피는 4000포인트를 갈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4000포인트 그리고 3700포인트는커녕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정말 며칠 지나지 않고 주가는 하락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시장에서 공포심이 극대화되고 시장이 좋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시장이 더 빠질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폭락이 나올 것이다, 그런 견해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물론 타당한 근거들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을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하고 코스피 지수,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이건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그동안 많은 그래프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경우에는 한국거래소라든지 또 한국은행,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엑셀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해마다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과거 신문기사를 보면서 하나하나 대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이게 각 연도의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 제가 나타냈거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지수는 영업이익과 비례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할수록 코스피 지수도 증가하고 한 번씩 급락하면 지수도 하락하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올해 정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올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상승이라든지 하락,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면, 지금 보시는 코스피 영업이익,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지수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가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2021년까지니까 지금 현재 지수의 위치를 보면 2017년 당시 이때 종가하고 거의 동일한 위치까지 내려왔어요. 자, 그렇다면 올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일단 현재 1분기 기업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1분기에 기업의 영업이익이 14%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50조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기업의 영업이익이 184조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올 한 해는 200조 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거는 이론적인 이야기고, 지금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반영이 되고 그 때문에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약해질 수가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분기까지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양호하게 나왔는데 정말로 부진한 영업이익이 2분기, 3분기, 그리고 나아가서 4분기까지 얼마나 부진할 수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보시고요. 올해 기업이익이 184조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위치하고 동일한 2017년 당시 이때는 158조 원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비교를 해보면서 코스피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고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는 내가 한번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가늠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요. 내가 어떻게 시장을 한번 대응해 볼지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시장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FMCA를 변곡점으로 해서 낙폭이 과했던 만큼 시장이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